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 알러지가 좀 되게 심해가지고요. 코 한쪽이 완전히 막혀서 지금 사실은 오늘 방송이 좀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2월 2주차 자료 나와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매매가격 지수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세가격 지수까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요.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어요. 먼저 서울 지역 0.2포인트 여전히 상승했네요. 지난주보다는 좀 상승폭이 떨어졌고요. 성남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남 역시 서울 성남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여전히 0.1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지난주까지는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좀 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도별로 보게 되면은 강원도 대부분 거의 다 보합, 원주 0.1, 0.1의 이동은 사실상 거의 큰 의미 두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충청도 쪽이 약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입니다. 내포신도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충청남도청이 원래 대전에 있었잖아요. 그 대전에 있는 걸 갖다 내포신도시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지방 분권 활성 그런 정책인데요. 내포 신도시로 옮겨놓고 내포 신도시에 달랑 충청남도 도청소지지만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들을 지어가지고 공무원들 들어가서 살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권이 안 살아나요. 학원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내포 신도시에 투자 들어가셨던 분들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큰 재미 보시진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도 지역 대략적으로 대전이 0.2% 상승했네요. 대전이 0.2% 상승한 게 좀 재미있고요. 0.2포인트 상승, 0.1포인트까지는 큰 의미 없지만 0.2포인트 상승은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 경산 이쪽은 전라도죠. 전라도 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가 좀 상승 가능한 거고요. 자, 경상도 지역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0.3포인트 상승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보합 아니면 하락. 포항시 지난주에 좀 높은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진이 좀 어느 정도 아픔이 물러나면서 그 하락세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0.6포인트 하락했던가요? 그리고 대구가 상승을 멈췄고 보합의 움직임을 보인 대신 경산이 지금 0.1포인트 상승했네요. 대구하고 경산하고요 지하철로도 연결되어 있고 좀 약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너무 오르고 나면은 이후에 경산이 조금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하지만 0.1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경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제가 상당히 거제시, 창원시, 거제시 0.9 아주 높은 하락을 보였고요. 0.9포인트 하락은 좀 큰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1% 하락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1%에는 못 미치지만 3억짜리 주택이 한 300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평균적인 거니까 더 많이 빠진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빠지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지만 이 정도면은 좀 높은 하락입니다. 거제시 좀 생각보다 높은 하락이 나타나가지고 원인을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거제시 하락 원인 찾아보니까요. 2007년 11월에 거제 더샵 블루시티가 입주를 했고요.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1월에 연달아서 또 거제 센트럴 프루지오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입주 물량 때문에 여기를 입주하려면은 기존에 여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기존에 살던 집을 갖다가 매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입주하는 잔금을 갖다 치러야 되는데,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입주 물량들을 갖다 쭉 살펴보게 되면은 2003월 달에도 800세대, 4월 달 1000세대. 지금 보면 3, 4월 달까지도 쭉 이어지겠네요. 3, 4월 달, 5월 달, 5월 달. 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2018년도에만 총 5,876세대네요.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안 좀 뭐 지속적으로 상승보다는 좀 약간 하향 혹은 보합을 갖다가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매매가 지수를 갖다 살펴보셨고요. 전세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빨갛게 지금 여기 음성군이죠. 아마 잘 안 보이시니까, 예, 음성이 0.2, 세종이 0.2, 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곳이네요. 용합니다. 그래도 일단 세종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복이라고 봐야죠. 기존에 입주 물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눌려있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 이건 전세가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매매가였고, 이번 전세가인데요. 세종은 회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 지역 오히려 인구는 유출되는데 전세가는 올라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남, 경북, 경상도 지역은 일단 다 보합 내지 하락이네요. 특히 거제시, 방금 그 입주 물량 제가 보여드렸죠.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세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좀 2018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안타깝고요. 자, 그리고 전국을 봤으니까 이제 경기도권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죠. 경기도권을 보시면요, 서울이 0.2% 상승했고 나머지 싹 다 보합세. 여기서 성남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안양, 동안구 0.1%, 0.1포인트, 김포 0.1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여전히 약 하락, 화성시 지난주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평택시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와우, 남양주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건 안성시인데, 뭐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안성시 관심 있는 분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그럼 남양주시가 많이 빠졌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동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시를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입주 물량이 다산 신도시죠. 다산 신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쭈르르 있습니다. 보면은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남양주시는 지금 입주 물량이 2018년 7월까지는 쭈르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역시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넣었죠. 그럼 이 사람들 역시 입주를 하려면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놓거나 해가지고 잔금을 갖다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역시 2017년 12월, 1월 달에만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달까지만 입주 물량이 4,000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3월 달까지 가면은 3월 달까지 합치면은 6,000세대,
6, 7, 7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8,888세대. 예, 7월 달까지는 남양주시 역시 매매가 상승이라든가 전세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뭐 급한 일이 아니고 매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2018년 7월달 이후 9월달부터 한번 시기를 갖다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또 돌아왔는데, 남양주시 한 번만 더 마저 얘기를 하죠. 다산 신도시 전세가 상당히 낮아질 지역입니다. 나는 그냥 주변 기반시설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신혼부부인데 무조건 전세가 저렴한 걸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에서 1, 2월까지 남양주 다산 신도시 전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초기 전세가 상당히 무너지는 지역입니다. 왜? 아직은 다산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뭐 아직 상업시설도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주변이 다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삶의 쾌적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전세가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자, 어쨌든 좀 지난주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뭐 크게 설명드릴 건덕지가 없어서 일단 경기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서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 같은 방송을 하면서 아마 매매가 지수가 조금은 다음 주는 좀 떨어질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고 뭐 부동산 대책이고 우리는 끄떡없다 라는 무언가 굳은 결의가 보인다고 할까요? 여전히 상승. 오히려 보합지역이 줄어들고 약상승으로 바뀌고, 강남지역은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양천구하고 강남지역하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양천구하고 강남 쪽은, 그러니까 한강 인접지역들은 좀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천구가 지난주에는 아마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또 0.1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1포인트 상승 하락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계속 상승이 누적되는 지역들은 좀 상승이 기미가 계속 나타나긴 하는데요. 0.1포인트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성동, 광진, 송파, 강남, 서초, 강동, 뭐 이쪽 지역들 여전히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여전히 강세장 보이고 있고요. 전세가, 이번 전세가를 보실 텐데요. 이야, 놀랍네요 진짜. 경기도에 그 많은 입주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지역은 강동구하고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 일단 노원구가 빠졌다는 것은 좀 약간 좀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강동구 빠진 사유는 좀 어느 정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남양주시, 그 다산 신도시가 12월부터 입주를 하잖아요. 얘네의 영향을 갖다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동구다 보니까 강동구는 아마 이번 주 전세가가 약 하락을 갖다 보인 것 같고요. 특히 둔촌주공 2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둔촌주공 2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강동구는 뭐 더 이상 뭐 상승의 여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노원구는 하락이 보일 타이밍이 아닌데 하락을 보여서, 제가 이거는 저도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하락을 보일 타이밍이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시기가 바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학부모, 그러니까 애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사할 타이밍이에요. 그럼 노원구로는 지금 좀 몰려야 되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좀 약간 계절지수하고 안 맞게 노원, 양천, 강남 지역은요, 항상 이 계절지수가 있는데 그 계절지수를 갖다 약간 역행하는데, 이건 저도 원인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꿋꿋합니다. 전세가 하락의 움직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 지역이 계속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세가 하락 압력을 갖다가 주긴 줄 겁니다. 주긴 줄 건데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는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국, 경기, 그리고 서울까지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12월 3주차 자료 나온 대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